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국물의 재료는 고기였습니다. 고기 국물을 뜻하는 육수란 말도 그래서 생겼죠. 못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여기서 칠대를 낳죠. 이통에서 말하면. 여기서 칠 때가 예, 칠대. 네. 낳기 때문에 열심히 때를 물려 사신다는데 그 가족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모이시면. 그렇죠, 예. 100명 가까이 돼요. 아이고. 다뭐 고기 육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청양의 한 종가였습니다. 큰 종가의 살림을 책임졌던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가마솥에 돼지족을 넣고 육수를 끓이곤 하셨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할머님께서 네. 늘 이렇게 옛날 시골에는 이제 어른들 모시고 사시면 분부를 늘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물만 끓일 수가 없으니까 한쪽에 늘 이렇게 육수를 끓이셨어요. 이 육수 안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국이 되고 탕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들 상에는 꼭 국이나 탕이 있어야지 그게 진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국물이 원료가 돼가지고 네. 모든 음식에 다 그렇죠. 네. 들어가가지고 네. 잘 잡수게 만드는 네, 이런 거란 이거 말씀이군요. 할머니 이거 보고 무수갈비라고 그랬는데. 맞아, 무수갈비라고 그랬어. 어려서부터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윤희숙 씨. 할머니 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뒤늦게 음식에 길을 걷는 동안 좋은 길잡이가 됐답니다. 야야, 너 무수갈비 먹어봐. 맛있다. 왠지 맛있다. 생선 밑에 깔리는 무도 맛있게 먹게 하려면 할머니는 무수갈비라는 이름으로 손주들 마음을 사로잡으셨답니다. 맛도 갈비 못지 않았다는데요. 비결이 돼지족을 우려낸 육수였답니다. 육수가 은근하게 배어들어 무에서 고기 맛이 난다는군요.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먼 데서 손님 오는 거가 더 많았어요. 그래갖고서니 와 맛있겠다. 그 옆에서 나도 좀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할머니가 주시기도 했고 기다려지고 누구 올라나 그 마을 끝에 앉아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많아요. 아침부터 가마솥에서 돼지 육수가 끓는 날은 손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육수로 맛을 더한 특별한 음식들이 밥상에 오르곤 했죠. 육수를 끓이고 남은 돼지족은 색다른 별미로 변신을 하곤 했답니다. 묽으면 이걸 육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진하게 졸여 넣으면 이것도 편육으로 쓰고 또 묵으로 사용하시고 그러셨어요. 뭉근하게 고아낸 돼지족 육수에 삭힌 고추와 실고추를 썰어 넣는 건 할머니만의 비법. 이대로 굳히면 된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음식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빗지락을 들고 막 저를 때리려고 쫓아다녀요. 내가 어떻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뭐를 못해서 콩나물 무치는 거를 하려고 하냐고 맨날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요리 교육을 시켰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래야. 손님을 위해 할머니는 늘 족편을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를 위한 가장 따뜻한 환대였죠. 이댁 음식 맛의 비법은 모두 구기자에서 나온답니다. 할아버지가 청양에 처음 구기자를 심으셨다고 했는데요. 구기자 열매를 쪄서 말리면 아린 맛이 사라져 먹기에 좋답니다. 뜰팡에다가 이거 말릴 때 그거 훔쳐 먹다가 할머니한테 알밤 어지간히 맞았던데. 아니니까요. 아, 훔쳐 말리면 달큰해요. 그리고 말르면
제리처럼 그때 제리가 뭔지 모르지만 쫀득쫀득하니까 이렇게 훔쳐 먹는데 나중엔 자리가 비어요. 그럼 들키지요. 그러면은 콩 하고 막 엄청 아팠어요. 이렇게 3번 쪄서 말린 구기자 열매로 고추장을 담기도 하고 육수를 만들 때도 한몫했답니다. 구기자. 구기자 열매와 엿기름, 구기자 뿌리인 지골피에 생강, 마늘 들어가는 게 많네요. 지골피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할머니 꼭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엿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흡수를 빨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엿기름을 늘 옆에다 놓고 이렇게 양념처럼 이렇게 퍼넣으셨어요. 깨끗한 배보자기에 담아 천천히 끓는 물에 우려냅니다. 구기자의 약성과 함께 맛과 향이 우러나면 이 물로 닭육수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닭을 넣을 때도 방법이 있다는군요. 한 번에 그렇게 팍 넣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렇게 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해서 담금질을 좀 해주고 하면 닭 육질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그래요. 은근하게 닭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찹쌀가루로 새알심을 빚어 완자탕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새알심 안에 잣을 하나씩 넣는다는군요. 이렇게 정성껏 새알심을 빚은 다음 찹쌀가루에 한 번 더 굴려서 끓이면 잘 풀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여기에 닭육수를 부어주면 입맛 없을 때 하나라도 더 먹고 기운 차리라며 만들어주시던 고마운 음식입니다. 소고기로 육수를 낼 때는 지방이 적은 사태 부위를 사용한답니다. 이걸로 육수를 내면 굉장히 국물이 담백해. 이거 집어넣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소고기 육수를 내는 거는 이제 그 명절 때 보통,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주 할머니 증주 할아버지 생신 때 이런 때만 멀리 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소고기는 차가운 물에서 천천히 오래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난다는데요. 소고기 육수가 끓으면 제사 때 쓰려고 챙겨두었던 굴비에 칼집을 넣고 다진 소고기를 양념에 버무려 채웁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기가 튼튼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사가 많다가 보니까 굴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굴비는 되게 짜요. 이제 소고기를 넣게 되면 짠맛이 좀 중화가 되잖아요. 굴비와 소고기의 조화가 맛의 균형도 맞춰주고 모양도 보기 좋게 해줍니다. 이제 소화가 잘 되도록 숙주를 밑에 깔고 갖은 채소와 함께 구운 굴비를 올리는데요. 이 보통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음식이랍니다. 음식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성과 공경이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럼 좀 덜 빼. 그 얘는 이거 좀 좋아요. 그럼 얘 조금 더 넣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을 한다라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건 이제 육수의 몫입니다. 그렇게 다른 맛의 재료들이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며 하나의 국물로 끓습니다. 추운데 여기 상을 이렇게 쓰세요. 아유 국물 맛보라고. 네. 이제 올해
천천히 끓이셔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우러나와야 제맛이 나는 이게 육수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국물 음식은 이렇게 여럿이 나누어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부족함은 국물로 넉넉하게 채우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고마움이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하나하나 그 육수를 내서 만든 것이니까 이건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 밥상에는 늘 국물이 있었습니다. 태안 어흥돌 마을입니다. 고기가 숨을 만큼 돌이 많다는 뜻이랍니다. 해안가에도 크고 작은 돌과 바위가 많지만 요즘 이 마을 분들은 멀리 큰 바위섬을 찾아다닌답니다. 홍합다로 자 끝점 섬으로 가는 길이에요. 끝점이라고 있어요. 가오도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겨울이면 작은 배를 뒤에 매달고 홍합 찾아 바다를 누린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작은 배로 갈아타고 천천히 섬 가까이 다가갑니다. 배 이렇게 저 부닥치니까 깨질까봐 그래갖고 이 조그만 배 갖고 다니고 가에 살살 있는데 이 물건이 있는데 보러 다니느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따야 하니까. 크고 작은 바위 사이를 움직이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조심조심 내려야 한답니다. 물이 빠진 자리마다 빽빽하게 붙어있는 이게 다 홍합이랍니다. 지역마다 담치, 섭,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죠.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 주로 큰 홍합들이 있으니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따야 한답니다. 캐는 일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군요. 아유 진짜. 야,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 당길 때마다 온 힘을 다 써야 한답니다. 양식것은 그냥 따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건 자연산이라. 물때에 맞춰 2-3시간 안에 일을 마쳐야 하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홍합 없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런 투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막 채서 이렇게 안아간다고. 바람도 파도도 피할 길 없는 바다 한복판. 부지런히 바위를 오르내리다 보면은 온몸은 땀으로 축축해지곤 한답니다. 그래도 홍합이 가득 쌓이면 마음은 든든하다지요. 작업을 마치고 다시 큰 배로 돌아오면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우선 허기부터 달랩니다. 금방 딴 홍합이 있으니 반찬 걱정은 할 게 없죠. 이건 육지 내려서 먹는 것보다 여기서 해서 금방 끓여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잘 익은 김치만 챙겨오면 된답니다. 김치를 송송 썰어 홍합만 넣고 끓이면 누구라도 요리사 소리를 듣는답니다. 홍합은 찌개 하는데 국물하고 그 삶아 먹는데 국물을 우려내서 그는 라면 끓여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그 국물로 아무거나 해도 맛있어요. 밥보다 국물이 더 간절한 순간이 있지요. 지금이 그럴 겁니다. 아, 홍합 잘 연그렸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뜨끈한 홍합 김치국 국물 한 그릇 마시면
속이 확 풀리면서 얼었던 몸에 온기가 돕니다. 또 말고. 맛있어. 이 맛에 바다를 누비며 사는 거겠지요. 수고하셨다.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시, 선장님이시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 수고했어요. 네. 홍합은 요즘이 알도 굵고 맛도 제일 좋은 때랍니다. 속이 꽉 찼네요 지금. 지금 한참 먹을 때구만. 네, 연근 들어. 어이 좀 줘봐요. 날로 먹어요. 날로 잡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뭐 끓이면 기가 막히겠는데. 네. 국물 먹으러 갑시다. 국물이 싸웁니다. 자연산 홍합은 양식으로 키우는 지중해 tam치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껍데기도 두껍습니다. 속살이 붓다 해서 홍합이라고 부른다죠. 하얀 게 암놈이고 색깔이. 이거 빨간 게 암놈이고 그래요. 연선제라고. 네, 암수가 색이 다르군요. 금방 따온 싱싱한 홍합은 뭘 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간만 맞춰서. 네, 여기서 다 우러나. 껍데기째 통째로 넣고 물만 부어 끓여도 맛있습니다. 숙취와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 속풀이 음식으로도 제격이랍니다. 아, 익었어요? 예. 호호. 이야, 이거 홍합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절로 술 한 잔을 부르는 맛이기도 하지요. 정말 속은 아주 시원하네요. 맛은 뭐 여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지. 젊은이들이 표현하면은 그냥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짱이다. 술도 없이 자꾸 술술 넘어가네요. 무가 들어가도 고추가 들어가도 뭐든지 들어가면 배합이 되면 맛있는 게 있고 그냥. 바다를 제 몸에 다 품은 것처럼 시원하고 담백한 홍합탕은 그 자체로 진한 맛 국물입니다. 홍합 따느라 한창 바쁠 땐 여럿이 한 끼 때우기에 국수가 제일 만만했답니다. 낮에는 팔아 갔다 오고 밤에는 밤새 까고 뭐 돈 번다고 자지도 못했다고. 아니 이제 이러고 김치. 처음엔 홍합이 뭔지도 몰랐다고요. 뒤집어지는 뭐 애기 나가고 뒤집어서 얻고 그냥 푹 씌어갖고 지금은 바다 손 다녔죠. 처음에야 담지 따서. 이거를 어찌겠다나 캄캄했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해보면은 돼요. 그때부터. 홍합을 어떻게 따는지도 몰랐던 새색시들은 홍합탕 국물에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는 차가운 바위에 매달려 살았답니다. 국수가락처럼 구불구불 곡절도 많았죠. 씨가 물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럴 거고 또 집에 오면서 이제 상인한테 굴을 남기고 오노. 그럴 거면 이제 집이 또 부지런히 해야 또 내일 작업 나가지. 그렇게 또 집에 오면서 또 허리꼬리고 밭이 논이 다 되기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꼬부러질 수가 없어. 진한 홍합 육수에 부드러운 홍합살 듬뿍 넣고 국수 한솥 끓이면 춥고 허기졌던 마음이 금세 노곤해지곤 했답니다. 서로 속사정 뻔히 아는 이웃들이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예전엔 큰일 치를 때마다 이 음식을 만들었다죠.
옛날에 늙으면 꼭 좋아했지. 있는 거 다 넣고 지금은 지번계량 다 했잖아요. 이전에는 지번하느라고 이러지. 날에 읽느라고 이러지. 그게 이러는 날은 날 잡아서 하는 날이야. 오늘은 누구네, 내일은 누구네. 낙지도 먹기 좋게 토막을 내고 홍합에 굴에 고동까지 그때그때 바다에서 얻은 것들을 죄다 넣고 국을 끓입니다. 마을 일꾼들이 모이는 날이면 늘 이 국을 끓였다는데요. 모두 국물 맛 좋은 것들이라 다른 양념이 필요 없답니다. 이 조미료 안 넣어도 맛있어. 얘들께서 다 우러나가지고 맛있어.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게 미역도 넣고 찹쌀가루나 밀가루를 물에 풀어 넣고 끓인답니다. 이름이 느르미 국이랍니다. 약간 많이 여러 가지 거 들어가니까 저렇게 느르르고 해서 먹는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온 좋은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던 고마운 음식입니다. 이야, 이거 그 사이에 홍합이 다 구워졌네. 홍합을 구우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생깁니다. 이 국물로 익어야 이 홍합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은 국물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이 맛이 또 진짜죠. 아, 맛있어요. 진짜. 제가 오늘 딴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아, 맛있다. 이 진국을 이걸 이거 맛을 이거 우리 집사람 먹어도 좀 먹어봐 당신. 이래가지고 먹었으면 솔직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차디찬 참 바람을 맞아가면서 흘린 그 땀과 눈물과 노동력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땀과 눈물이 있어 팍팍했던 시간들의 윤기가 돌고 마음은 넉넉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은 거친 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모든 것을 품어안고 흘러온 국물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소단에서 저마다의 사연들이 매일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몇 년이나 오셨어요 이걸? 제가 장사한 지는 한 40년이 넘었죠. 어유, 이 40년의 관록이 지금 끓고 있네요. 네. 그럼 들어볼까요? 국밥 한 그릇으로 시린 마음을 달래며 살아온 우리에게 국물은 가장 뜨거운 격려이고 위로였습니다. 금세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건더기보다 국물을 좋아하는 걸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육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국물은 맛으로 먹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안에 이렇게 녹여주셔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위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양껍질 여기 들었네요. 올겨울도 이 국물 한 그릇이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